소리뉴스는 탈모는 둘루스에 위치한 탈모 전문 두피 문신 클리닉 킹덤에서 해결하세요. 주정부 라이센스와 수많은 시술 경험으로 탈모인들의 머리를 풍성하게 도와드립니다.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월 22일 목요일 뉴스웨이브 25 소리뉴스입니다. 북부 조지아 지역에 강력한 겨울 폭풍이 접근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국립기상청이 북부 조지아 전역에 겨울 폭풍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예보관들은 최대 4인치의 적설과 0.25인치 이상의 결빙 가능성을 경고하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겨울 폭풍에서 비와 눈, 또 진눈깨비, 얼음비가 섞여 내리는 복합적인 겨울 강수가 예상되며 특히 조지아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결빙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예보에 따르면 겨울 폭풍은 24일 토요일에 접근해 26일 월요일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24일 늦은 오후부터 25일 사이 기상 악화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에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식량을 확보하고 차량 주유를 마치며 정전에 대비해달라고 주민들에게 사전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기상 당국은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조지아주 교통부도 도로 결빙에 대한 제설 및 염수 살포 준비 상황을 점검 중이며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지아주는 2014년 악명 높은 스노마게돈 이후 겨울폭풍 대응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현재 주 전역에는 160만 갤런 이상의 염수가 저장돼 있으며 이는 당시 7만 갤런 수준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주 및 지방정부는 최신 장비와 개선된 인력 배치 시스템을 통해 악천후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아직 정확한 적설량과 결빙 지역을 단정하긴 이르지만 현재 나타나는 징후는 충분히 강력하다며 지금부터 대비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영부인 마티 캠프 여사와 함께 이번 주 조지아주와 유럽 기업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 사절단을 이끌고 벨기에와 영국을 방문합니다. 캠프 주지사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벨기에와 영국 기업들은 조지아 전역에서 제조업과 첨단 기술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며 글로벌 본사를 직접 방문해 조지아가 투자와 인재 성장을 위한 최고의 주라는 점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순방에는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관계자들이 동행해 이미 장조지아에 진출했거나 공장을 건설 중인 글로벌 기업들과 고위급 미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패트릭 윌슨 조지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조지아는 50년 이상 유럽 시장의 상주 대표부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왔다며 유럽 기업들은 생명과학, 제조, 기술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며 조지아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아주는 1973년부터 유럽 상설 대표부를 운영해 왔으며 2002년에는 영국 시장 전담 대표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또 벨기에와 영국은 2024년 기준 조지아주의 상위 15대 교역국에 포함되며 벨기에는 48억 달러, 영국은 57억 달러의 교역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벨기에는 1834년 조지아에 첫 영사관을 설치했으며 영국은 1804년부터 영사관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벨기에 아스트리드 공주가 이끄는 대규모 경제 사절단이 조지아를 방문해 양국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번 순방 기간 캠프 주지사 일행은 바토우 카운티 바닥재 공장을 운영 중인 보리우 인터내셔널 그룹과 로마와 마리에타에 생산 시설을 둔 베카르트, 또 사바나에 북미 본사를 둔 JCB, 어거스타에 생산 기지를 둔 프라이온 그룹, 메트로 애틀란타에 북미 본사를 둔 세이지와 또 카카운티에 미국 본사를 둔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인 UCB 등과 투자 확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조지아주는 이번 경제 사절단을 통해 유럽 주요 기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첨단 제조, 바이오, IT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그레이디 헬스 시스템이 사우스풀턴 지역의 응급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독립형 응급센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니온시티에 들어서는 새로운 응급센터는 오는 2026년 가을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건설되는 응급센터는 유니온시티에 위치하며 연면적 약 2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24시간 운영 독립형 응급의료시설입니다. 2022년 웰스타 애틀란타 메디컬 센터 사우스 폐쇄 이후 사실상 의료 공백 상태에 놓였던 사우스풀턴 지역에 본격적인 응급의료 허브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은 응급 상황 발생 시 최대 40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번 센터 개원으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새 응급센터는 그레이디 다운타운 본원과 동일한 의료진과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중증 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 생명을 위협하는 환자를 안정화한 뒤 헬기를 통해 본원으로 신속 이송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또한 센터에는 중증 응급 환자를 위한 소생실 2개를 포함한 진료실 16개와 함께 입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관찰 병상 4개가 마련됩니다. 또한 CT, 엑스레이, 초음파 등 최첨단 영상진단 장비를 갖춰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중증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전용 헬기장과 구급차 진입로도 구축됩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건강 강좌와 커뮤니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커뮤니티 룸도 조성됩니다. 이에 그레이디 측은 이번 시설은 단순한 긴급 진료소가 아닌 완전한 독립형 응급실이라며 뇌졸중, 심장마비, 중증 외상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환자들을 즉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디는 이번 사우스풀턴 응급센터 개원을 통해 본원 응급실의 과밀 현상을 완화하는 동시에 사우스풀턴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세계적 수준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응급센터가 사우스풀턴 의료 인프라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커뮤니티 리소스 코퍼레이션은 애틀란타 메트로 지역 저소득 고령자들의 주거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고령자 주택 개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령자 가정 내 낙상 위험을 줄이고 접근성과 일상생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택안전 개조 사업으로 62세 이상 저소득층 자가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무료 개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조명 개선, 경사로 설치, 손잡이 및 난간 설치, 문 및 선반 개선, 바닥 및 표면 보수 등 주택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개조 공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는 작업치료사가 직접 방문해 주거 환경을 평가하고 맞춤형 안전 개선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은 귀네 카운티 또는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에 거주하는 만 62세 이상 고령자로 자가소유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가구 소득이 지역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만 합니다. 신청자는 모든 항목을 정확히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완성된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한편 비영리단체 커뮤니티 리소스 코퍼레이션 측은 고령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며 특히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이 어려운 한인 고령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리소스 코퍼레이션과 럭키 숄스 커뮤니티 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신청 자격 심사 및 주택 평가를 거쳐 순차적으로 개조 작업이 진행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CRC 이메일 또는 전화 404-590-5591번을 통해 가능합니다. 조지아주 존스 카운티 보안관실이 최근 발생한 버라이존 전국 통신장애를 악용한 금융사기에 대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안관실에 따르면 지난주 수요일 발생한 대규모 통신장애로 전국 약 18만 명의 고객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를 틈타 버라이존을 사칭해 $20 크레딧 제공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안관실은 해당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지 말라며 이는 개인정보와 계좌정보 탈취 또는 악성 코드 감염을 노린 사기 수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정상적인 기업은 무작위 문자나 이메일로 무료 크레딧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안내를 받을 경우 버라이전 공식 앱이나 웹사이트,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찰은 통신장애나 보상 안내를 가장한 유사 사기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디크 카운티에서 퇴거 집행 과정 중 한 남성이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하면서 인근 중학교가 긴급 봉쇄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디크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21일 수요일 오후 리소니아 지역 한 주택에서 퇴거 명령을 집행하던 보안관들이 용의자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총격 이후 용의자는 주택 내부로 들어가 바리게이트를 설치한 채 퇴거 명령을 거부하고 농성을 이어갔으며 경찰 특공대가 현장에 투입돼 대응했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에 위치한 레단 중학교는 학생 안전을 위해 즉각 전면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경찰은 퇴거 집행 과정에서 용의자가 보안관들을 향해 발포한 뒤 주택의 은신에 무장 농성을 벌였다며 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총기 사용에 대한 추가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월 22일 목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